시작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그럼 중국, 중국 다음에 인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맞아요. 오. 그러니까. 진짜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해낸 거잖아요. 그 장면 여러 번 보셨죠? 저는 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200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자주 보는데 특히 그 장면은 이제 머릿속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봐도 정말 기분 좋은 장면이에요. 맞아요. 이런 날에는 네.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뭐 장사고 뭐고 어. 쫙 돌릴 거예요. 공짜로 다. 기분이 좋으시면 제 월급도 2배로.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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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상당한. 괜찮네요. 아니 근데 또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다면서요? 맞아. 오늘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이벤트와 관련된 특별한 분을 모셔서 네. 커피도 좀 드리고 오. 빵도 좀 드리고 좋아요, 좋아요. 뭐 즐거운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좋아요. 가볼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별일들 없으셨는지. 별일 네. 있으셨나 봐요. 말이 더듬이시는 걸 보니. 없었어요. 근데 없어도 이 모양이네. 네. 근데 오늘 좀 이 빵 모양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작품을 오늘 좀 갖고 왔는데 제가 얘만 왜 누리호. 이렇게 웃도 누리호. 누리호를 표현하신 거군요. 네, 누리호를 그 빵으로 형상화해서 아직 습작이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면서 우주 시대가 맞네요. 서 있으면 다 먹겠어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드셔도 돼요. 네. 편하게 드시면서. 컸어요. 이게 그 하얀 빵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습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리호 얘기하면서 네. 편하게 드시면서 좀 오늘 그 즐거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누리호 얘기하는데 저희끼리만 또 하면 얘기가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이분께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창한 우주사업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위성 발사체 체계 개발과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일부러 아닐까. 그런 용어를 좀 예. 썼고요. 누리호를 직접 만드신 분이라고. 네. 그렇군요. 직접 그 손으로. 예, 저희 실내에 있는 이 팀에서 네. 직접 그 누리호를 조립하고 또 누리호를 구성하고 있는 1단 추진제 탱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누리호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 표현을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는 거겠죠. 예, 무리는 없는데요. 저 실제로는 이제 큰 거 하나 만들면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람이 한 3,000명 나오거든요. 만들라고 시키신 분 아닐까요? 최고 책임자, 어, 수뇌부. 네. 그렇죠. 실제는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 밑그림을 그리고 기술 리더십으로 이렇게 총지휘를 했고요. 저희 이제 300여 개 업체들 전체 뭐 연구원들하고 이제 저희 업체 생산 인력들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누리호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안에 앉아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렇게 이렇게 다 한 방향으로 다 쭉 이게 맞습니다. 앉아 있는. 예. 야, 그 안에 느낌이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야, 박수 한번 야, 주시죠. 진짜 다시 봐도 감동적이에요.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네. 느낌이 너무 다른 게 왜 항상 이런 장면 나올 때는 우리랑 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생김새가 다른 분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디서나 이렇게 뵌 듯한 분들이 나오니까 느낌이 너무 새롭고 되게 벅차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네. 것 같은 네, 느낌이 진짜 같은 있죠. 느낌. 네, 더 진짜 같은 느낌? 실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저 발사 성공 장면 몇 번 돌려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본 건 한 5번 정도 돌려봤고요. 그래요? 예. 저보다 적게 보셨는데요? 네. 마음에 두고 있었고요. 네. 실제 그 광경 보면서 진짜
진짜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이 1톤급 이상의 그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그리고 우주 발사체를 이제 자력으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는 한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우주 탐사나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현장에서 직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뭘 돌려보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현장에 그러네요. 감동을 그렇죠. 받고 계신데.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네. 100번 수백 번 보지. 그 느낌이라든지 뭐 그 순간의 모든 그 감동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마음에 담아 두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자식 같은 누리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그 16분 동안 그 1단, 2단, 뭐 페어링이 이 순차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1단과 페어링하고 2단은 공해상으로 떨어져 있고요. 떨어지면서 사실 그 저희 탱크류들은 이제 그 찢어져서 아마 형태가 없을 테고 엔진 같은 경우는 하나에 한 1톤 정도 무게가 되거든요. 바다로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 공간을 지금 떠돌고 있는 그 3단과 이제 위성 모사체, 그건 한 수십 년 동안 우주 궤도를 돌다가 결국은 지구 방향으로 이제 중력 때문에 대기권과 마찰을 해서 이제 소멸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바닷속에 떨어진 그 1톤 그 아이는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재활용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사실 바닷물에 빠뜨리진 않았을 테고요. 보통 이제 해상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이제 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빠져 있는 걸 이제 다시 건지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게 귀중한 거지만 지금은 심해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걸 이제 건져내는 건 아니고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재활용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마 몇백 년 지나면 굉장히 귀하게 되어서 건져내지 않을까. 고고학적 유물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예. 최초의 이제 발사체 네. 엔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가 좀 예리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럴 거라면 바다에 빠뜨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일부러 그 추락 지점까지 계산을 하고 만드신다는 건가요? 발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실제 이제 발사 과정 그 기간 동안에 그 공해상으로 이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은 이제 계산상으로 다 어느 지점에 떨어질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요. 어느 바다에 떨어뜨릴 거다. 예, 이거까지 그렇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사실 이제 항공기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배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에 그런 사실을 알려서 우리 누리호가 발사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는 이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보나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추락 지점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위험하겠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게 지상으로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1톤짜리 나요. 갑자기 그 누리호가 이렇게 퍽 떨어지면. 이게 성공을 했으니까 정확한 속도와 고도가 예상대로 된 거잖아요. 예, 그 예상한 그렇죠. 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그럼 실패했으면 예상한 것 지점에서 벗어나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16분 동안에 이제 혹시 중간 과정에서 뭔가 이상 신호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즉시 중단하는 이제 중단 명령을 내려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6분 동안 이렇게 날아가면서 각종 센서에서 이제 들어오는 정보들 그리고 지상에서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들을 이제 보면서 이상 감지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면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고요. 그 순간에 어느 지점으로 낙하할지까지 계산을 하고 그 지역의 피해 지역에 대한 부분에 이제 대피나 아니면은 원래 대피하는 구역으로 떨어지게끔 그 비행 중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우주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야, 우리가 누리호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그 주고받는 데 자체가 사실은 꿈 같은 일이긴 한데 맞아요. 오류가 발견되면서 발사대에서 내려진 이상 누리호는 상황에 발목이 기술적 잡혔습니다. 문제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 근데 준비 과정에서 한 2번 정도 연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 얘기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때 심정 굉장히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때 굉장히 조마조마했고요. 사실 1차 발사 때 이제 최종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차 발사 이전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점검을 한 상황이라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겠다. 완벽하다. 자신을 하고 이제 그 진행을 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이제 결국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때는 더 조바심이 나고 또 어떤 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 그 15일 발사 일정이 정해졌는데 저희는 15일에 발사를 할 줄 알고 사실 15일 전날에 발사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그래서 저희 인력들이 한 6시부터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원래 전날에 날씨 상황을 보고 당일에 옮길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그 발사 일정을 최대한 이제 미루지 않기 위해서 날씨 상황을 아침 일찍 확인을 하고 그때 결정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때 6시에 전체 모여서 발사를 좀 연기를 했습니다. 기후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실제 이동하기도 문제가 있었고 이동 후에 발사대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하루를 미뤘었고요. 그 하루 전날 이동을 하는 날 날씨가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동 자체를 하지 않고 이제 저희는 터덜터덜 이제 돌아왔고요. 저희 인력들이.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아침 일찍 그때는 이제 예상대로 이제 16일 날 발사를 하기 위해서 15일에 저희가 이동을 했고 그걸 발사대에 무사히 이제 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겠거니 했는데 이 점검 과정에서 저희 그 1단 추진제 탱크 내부에 보면 저희가 산화제 탱크라고 있는데요. 이 누리호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동안에 연료도 싣고 가지만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연료를 태울 수 있는 산소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채우는 이 탱크인데요. 산소가 이제 액화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이 게이지를 측정을 하는 그 레벨 센서가 있습니다. 네. 그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어서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모든 부품을 저희 손으로 조립을 했고 또 1단 추진제 탱크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잘못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그랬을 것 했었죠.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딱 이미 준비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다시 내려서 가지고 오시는 심정이 어떤 정말 심정이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로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 어떤 그 프레셔라는 건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기한 연기였어요. 네, 맞아요. 예. 신기한 맞아요, 연기 맞아요. 나와서 사실 대부분 이거 못 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다들 센서에 사소한 결함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사소할까? 이러면서 다들 막 굉장히 걱정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늘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수긴 하지만 아유 우리가 뭐 아직 저기 쉽지 않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더 뭔가 좀 이게 성공하기를 바랬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성공했을 때 그래서 기쁨이 좀 더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레벨 센서의 문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누리호가 3개의 로켓을 연결해서 만든 이 우주 발사체인데요. 네. 그걸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해도 다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분리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2, 3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속했던 이제 6월 23일까지 저희가 발사를 하겠다는 이제 그 기간을 잡아뒀었는데요. 예비 기간을. 그걸 넘어가게 되면 또 국제사회에 이제 통보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장마 기간, 또 맞아요.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연기가 사실 뭐 가을 이후에나 될지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무기한 연기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입장에서 아침에 저희가 보냈던 그 발사체를 저녁쯤에나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나갔던 게 씁쓸하게 다시 돌아왔구나 우주로 못 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점검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레벨 센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레벨 센서를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절체절명의 이제 순간이 온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실제 작업자가 이전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이 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빼서 이제 다시 집어넣었던.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걸 분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창을 열고 내부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걸 이 도면을 확인을 하면서 이게 충분하게 분리를 하지 않고도 사람이 들어가서 이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서 방법을 찾아냈고요. 이걸 보니까
기계 이 센서류가 이제 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내부에 이제 볼펜 심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측정하는 이제 센서 전기부거든요. 그 부분만 쏙 빼서 이 교체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 공간에서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항공우주연구원에 이제 보고를 하고 제안을 하고 내부에서 다 검토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서 그 방법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21일로 발사 일정을 다시 정했죠. 야, 그 과정을 너무 세밀하게 지금 그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그 3단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안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벗어야 되느냐를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살짝 안에만 뭔가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이 정말 복잡한 발사체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 찾아내는 것도 사람이 하고 그렇죠. 직접 들어가서 진짜 무슨 그 자동차를 고치듯이 뭐 그런 어떤 행위들이 진짜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게 정말 놀랍네요. 모든 걸 직접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가능한 찾아내고 거죠. 딱 네. 그 부분만 고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결국 다른 나라의 기술에 좀 의존을 했더라면 이번 해결하는 방법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설계하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금방 이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었다.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 그분이 바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실 수 있었다 네.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느낌이네요. 그때 어떤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었겠어요. 그 며칠은요. 그렇죠? 부담감이 너무 크셨을 사실 것 이 같아요. 센서 때문에 이거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때 얼마나 깜깜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이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저희가 그 1톤급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 국가는 이제 7번째 국가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 앞에 있는 6개 국가들은 지금 그 미사일 통제를 하고 있는 MTCR 이 이전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에서 개발한 로켓 기술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로 넘어갔고 이 미국과 러시아가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 중국, 일본 쪽에 기술 이전을 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기술 이전이 가능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또 인도도 사실 러시아 기술을 또 받아서 했었고, 또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우주 발사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 전체 EU 국가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기술들을 집파해서 프랑스가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현재 있는 이제 강대국들, 우주 강국들은 원활하게 기술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MTCR이라는 이 체제 하에서 한국은 스스로 독립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부품을 하나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고요. 완전히 백지에서 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 겪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누려온 한 90% 이상을 저희 한국 기업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300여 개의 기업들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자국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공한 나라들끼리 당합을 한 거군요. 네. 야, 이제 우리끼리만 갖고 있자. 예. 더 이상은 이제 이게 흘리지 마, 정보. 우리끼리만 하자.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박물관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엔진 가지고 연구를 하셨대요. 예. 그 사진 찍고요. 진짜 영화 같은 얘기네요. 그거. 실제 이제 우주 발사체 능력이 있는 국가 중에 아까 6개 국가, 한국을 제외하고 또 나머지 이제 3개 국가가 더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북한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국가들은 지금 1톤급의 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300kg의 그 위성을 우주 공간에 보낼 수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ICBM 핵무기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한적으로 지금 기술을 습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어디에선 30년 만에 뭐 어떤 성공, 어디선 12년 만에 이 30년하고 12년 왜 이런 그 두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근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우리나라 발사체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더라고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를 발사해서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을 관측을 했어요. 제가 아마 생각을 하기에 이 93년을 기준으로 이제 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30년 만에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2002년에는 처음으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과학 3호를 발사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세 번째로 이제 시도한 나로호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누리호 발사는 2010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리호 개발. 네. 개발이. 네. 아, 그래서 누리호만 가지고 볼 때는 12년이다. 2년이고, 네. 아. 이제 93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에 성공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KSR-1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그 지금의 누리호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누리호 개발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30년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으로 하죠. 네, 공식적으로. 네. 그게 뭐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누리호를 쏘아 올리기 전에 나로호가 있었죠. 뭐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사실 나로호하고 누리호하고 다른 점은 일단 그 성능 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실제 1단은 러시아에서 저희가 들여왔고 2단만 저희 한국 기술로 만들었던 게 이제 나로호였고요. 지금 누리호는 저희가 거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자력으로 개발한 제품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 것으로 바뀐 게 이제 그렇죠. 누리호라는 예. 거죠. 네. 진짜 대단한 네, 건데 네. 그 12년 만에 그 개발 기간 자체는 12년이니까 그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겨우 2번 만에 성공했잖아요. 폭발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2번 만에 성공한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지상에서 모든 시험을 하더라도 이게 뭐 우주 공간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환경은 실제 발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는데 1차 발사 때 저희가 모든 단계를 지나면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 소중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누리호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죠. 만약에 그때 그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고 그냥 성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잠재적인 문제가 있지만 발견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음번에 또는 그 다음번에 실제 뭐 1,000억, 2,000억짜리 위성을 장착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겠죠. 그런 걸 보면 초반에 그런 문제들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그 개발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개발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폭발 한 번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성공하기 전에. 네, 근데 그냥 깔끔하게 성공해버렸어요. 첫 번에 성공한 나라는 없죠. 네, 없는 없습니다. 거죠. 아니, 심지어 빵을 하나 만들었는데 레시피 보고 한 50번은 해봐야지 성공을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 처음 작년 10월에 처음 그 정도 했을 때에도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다 저것도. 예, 정말 상상 이상이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성공하면은 기쁘긴 한데 사실 왜 성공했는지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누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였는데 처음에 아주 살짝 뭔가 우리에게 뭔가 경고를 줬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네. 이 누리호의 어떤 아주 많은 기술들이 이제 활용이 됐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리호를 구성하는 게 한 37만 개의 부품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를 개발하는 과정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370개도 아니고 37만 개를 다 컨트롤해야 하는.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기술은 진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기술이다라는 걸 지금 한 3가지 정도 꼽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75톤급 엔진 개발하는 것과 이 75톤 엔진을 4개를 묶어서 300톤의 이 추력을 만드는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한 치의 오차가 있어도 이 발사체가 기울어진다든지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개 중에 1개만 문제가 있어. 예, 그렇죠. 그리고 연소가 이제 각각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제어도 안 되는 거고요. 이 기술이 굉장히 이제 큰 기술이고요. 4개가 동시에
똑같은 뿜어져야 힘으로? 똑같이 올라가지 하나가 약해지면은 기울어지겠죠.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넘어지죠. 그리고 이게 이탈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노하우고 또 세 번째는 추진제 탱크입니다. 추진제 탱크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이 있고요. 이 제작 과정에서 굉장히 난제들이 많은 게 이제 용접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성형 과정에서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예측 모델을 실제 안정화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게 상당한 노하우고요. 이 세 가지 기술을 지금 누리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37만 개 부품이 전부 제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 사실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 보면은 1980년대 있었던 챌린저 폭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연결고리 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 아니라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우주왕복선이 터지는 고무링 문제. 네, 고무링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게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제자리에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그걸 해냈다. 우리 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실제 그 나사 하나가 헐렁하게 빠져서 뭐 탱크 내부에서 이렇게 굴러다닌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관한 나사 하나가. 그러니까 폭발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한 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네. 사실 진짜. 그 전체가 다 연료잖아요. 다 폭발할 수 있는 예, 그 그렇죠. 물질들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 연료 탱크가 두께가 정말 동전 두께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탱크가 제일 큰 탱크가 이제 길이가 한 10m 정도 되고요. 네. 지름이 3.5m 되는 이제 거대한 이제 탱크입니다. 이 전체 누리호가 이 연료를 빼면 한 2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연료가 한 180톤이 됩니다. 그걸 이 탱크가 이제 싣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무거운 이 무게를 견뎌야 되고 또 우주 공간에 올라가는 이제 그 환경을 다 견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 때문에 이 두께는 한 2mm 정도 되고요. 지금 500원짜리 그 동전 정도 두께밖에 안 됩니다. 진짜 대단하다. 연료는 가솔린인가요? 지금 케로신이라고 등유입니다. 예.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그냥 기름입니다, 이 기름.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뭐 거의 맞았네. 네, 기름입니다. 나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비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험 발사 때 연소 시간보다 46초가 모자라서 이제 실패를 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46초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거 못 가가지고 저렇게 실패를 하는 건가? 46초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길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46초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사실 지구에서 인공위성이 어떤 궤도를 돌려면 일정 고도에서 일정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 속도가 지금 정해져 있는 700km에서는 초속 7.5km가 되어야 이게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지구 주변을 계속 돌거든요. 임무 기간 동안. 인공위성이 도는데 이제 혹시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가 뭔가를 발사를 하면서 도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연료를 써서. 그게 아니고 지구 중력으로 그냥 도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구 저는 몰랐어요. 대부분 몰라요. 지구 중력이 당기는 힘으로 그 이제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중력이 당기는 구심력을 충분한 속도가 되어야 그 원심력으로 떨어지지 않고 돌게 되는데 그 속도를 만들어 주는데 실패한 거죠. 저는 무슨 그 태양열 뭐 그런 그 패널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네네. 그 에너지로 계속 달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는 이제 통신이나 이런 데 쓰는 거고 그 도는 거는 지구 중력으로 도는 중력으로만.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6초 동안에 사실은 가속을 이렇게 조금씩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했기 때문에 지금 6.5km/s로 이제 중단이 됐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도는 맞췄지만 사실 이 7.5km/s니까 이 1초에 7.5km를 가기 그 때문에 총알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46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거리를 못 가는 거죠. 350km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거든요. 그렇죠. 높이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속도를 충분히 밀어줘야 계속 돌게 되는데 그 속도를 약간 이제 떨어지니까 마지막 조절이 주면 떨어지겠죠. 떨어진 거죠.
과정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높이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지구 중력을 이기고 높이 올린 다음에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속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걸 해내신 거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 실제로 언론사에서도 그때 당시 이제 기사를 쓸 때 뭐 실패라는 어떤 단어보다 네. 뭐 미완, 절반의 성공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미완의 숙제 뭐 이런 네. 걸 많이 썼고요. 저희가 남은 이제 숙제 마무리하면서 실제 성공을 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때 아마 실패할 때 데이터가 아마 이제 새롭게 뭔가를 개발하려는 나라가 만일에 있다면 그 데이터를 거의 뭐 몇천억짜리 가치가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데이터일 거예요. 실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1차, 2차, 3차 다 실패를 하고 사실 뭐 2016년에는 뭐 발사체 개발을 좀 중단을 하고 지금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발사를 하면서 뭐 폭발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진짜 아무 데이터도 못 얻는 거죠. 네. 그 사실 저는 앞서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6개 국가들, 우주 강국이라고 불리는 6개국들에 대한 약간 얄미움이 있었거든요. 왜 기술 이전을 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좋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 자력으로 쏘아 올린 누리호를 보니까 안 주고 싶긴 하네요, 기술을. 이제는 안 주고 싶죠. 네, 안 주고 싶고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했기 때문에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주기 좀 아깝죠. 생각해보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들 좀 입장을 아까워요. 조금 이해를 하겠어 이해를 이제. 맞아요. 내가 열심히 네. 공부해서 이렇게 노트 정리 다 해놨는데 해놨는데 이거를 공짜로 빌려달라고 가져가면 하니까는. 너무 얄밉죠. 그 1차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걸 정확하게 보완해서 2차에 바로 성공한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그 자세하게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네요, 진짜. 외부에서 네. 볼 때는 다른 나라는 벌써 50년 전에 한 거를 왜 못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들여다 보니까 이걸 한 게 대단한 거구나 맞아요, 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이게 사실 나로 때 사실 러시아에서 이제 기술을 들여오다 보니까 그게 기술을 이전도 안 해주면서 본인들 그 이 1단 로켓에 접근도 못하게 했거든요. 구경도 못하겠어요. 예.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발생을 해도 어떤 문제인지 저희가 뭔가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러시아에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러시아는 그 데이터들을 꽁꽁 숨기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뭐 불리한 건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면서 사실 문제 해결이 굉장히 더뎌진 것도 있었고 저희는 굉장히 속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통한 때문에 사실은 누리호 성공이 좀 빨라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치사해서 우리가 하고 말아야지 그래. 정말 그런 느낌이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비용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어요. 누리호 얘기를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이게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재사용을 할 수만 있다면 비용 절감이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재사용 로켓을 개발을 지금 스페이스X나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들 그게 더 비용이 더 비쌀 걸? 왜냐하면 재사용이라는 것은 이미 우주 공간으로 보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려면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되고 더 제어 능력이 이제 좋은 이제 그 전자기기나 이제 추진 로켓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성공할 확률도 이제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러시아나 이 미국 쪽 다른 업체들도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방식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스페이스X가 혁신적인 기술로 해서 가격을 많이 낮췄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혁신적인 사례였고요. 그러면서 일단 로켓만 재활용을 해도 한 30-40%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지금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네. 갖추기 위해서 공부 중이다. 예, 그렇죠. 뭔가 하나 성공해 놓으면 또 다음 단계가 있고 그거 열심히 해놓으면 또 다음 단계가 있고 가끔 이제 야,
그런 힘드네. 데가 비용이 싸니까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하려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쓰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부 몰직각한 분들이 계세요.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하려고 했다가 예.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위성이라는 걸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성들은 자기가 쏘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돈 준다고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높이에 항상 쏴주지도 않아요. 네, 그런 걸 요청하려면은 지금은 비용이 더 쌀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비싸게 될 수도 있고 돈을 아무리 줘도 못 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그 발사체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주를 포기하고 살 거면은 그냥 포기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냥 뭐 중간정도 나라로 계속 사는 거고 우리가 뭔가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싸다고 뭐 계속 싸서 쓰자 그러면은 사서 쓰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량이 우리가 아무리 사서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재사용도 스페이스X가 이제 대단하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물론 대단한 건데, 거기도 나사에서 기술을 다 이전 받아서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10년 넘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페이스X가 한 기간보다는 더 짧은 기간 해내지 않을까. 아니 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 정도 스피드라면은 네. 조만간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 거기랑 지금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직접 거예요. 비교하는 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 지점이 달랐던 거죠. 사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빨리 뭔가를 하려면 얼마나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되는지. 맞아요. 예, 근데 그걸 너무 더 요구하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일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예.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또 시키면은 또 잘하시고 성공을 하시니까 이 국민들의 기대가 또 그만큼 아니 개개인의 능력들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말 그대로 뛰어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네. 저는 발사체를 직접 발사하는 거는 정말 보는 감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이거 발사를 보고 이 과학자가 되겠다. 꿈을 로켓을 키우는. 만들고, 네. 누리호 퀴즈가 나오지 네, 않을까. 아폴로 키드가 네. 아니라 누리호 키드. 발사체 자체를 사실 뭐 저희 카페도 이렇게 가끔 빌려주거든요. 네, 맞아요, 공간을 맞아요. 그렇잖아요. 또 비용 절감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또 후발국들한테 빌려주면서 이렇게 뭐 펜션 운영하듯이 돈도 벌고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요? 지금 뭐 발사체가 없는 나라들이 뭐 대부분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다른 국가들 중에 이제 발사장 환경이 좋으면 자국에 있는 그 발사체 제작 업체 발사대나 발사 장소를 빌려주기도 하고요. 뭐 호주 같은 데도 이제 여러 국가에서 발사체 개발한 업체들이 호주의 그 발사장을 좀 빌려서 발사를 하고 있듯이 저희 우리 고궁에서도 외국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려면 이제 사실 그 공간하고 그 발사대를 빌려주더라도 일부 어떤 수정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기부에서도 사실 민간 우주 발사를 할 수 있게끔 민간 우주 발사대를 지금 설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또 이렇게 발사체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리조트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인피니티 풀도 좀 만들고 호텔도 져가지고 이렇게 뭐 숙박할 수 있는 곳. 역시 사업가다운 발상이시네요. 너무 좀 그러니까요. LP바 하나 딱. 로켓 발사를 보면서 뭐 그렇죠. 환상적인 밤을 보내세요. 뭐 이런 거요? 인피니티 풀에서 로켓 발사 보면서 이렇게 칵테일 마시면서 이렇게 호텔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거 막 딱.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말씀을 잘 하신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주 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우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일 텐데 이번에도 이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이 누리호 발사에 300여 개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가 다가오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우주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뭐 단계가 좀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우주 환경은 일단 이전에 개발해서 이제 경제의 이제 범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네. 실제 뉴스페이스라는 이제 민간 주도 방식의 트렌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단계적으로 보면 인프라 구축기에 있고 지금 3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연간 매출이 한 10억 미만인 영세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300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고 이게 이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면 이 물량이 계속 많아져야 되고 이 활용이 커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하죠.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걸음마 정도 했는데 저기 뛰는 애들이 이제 빨리 쫓아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더 키워져야 돼요. 근데 그 누리호에는 그 큐브 위성이 함께 갔잖아요. 국내 4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 큐브 위성에 대해서 좀 그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요거 좀 풀어주시죠. 큐브 위성.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색깔을 맞춘 이제 큐브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네. 그 큐브도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이만한 이 작은 위성부터 저희가 큐브 위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 단위를 여러 개 연결시켜서 다양한 기능을 구성할 수 있게끔 표준화해서 만든 위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큐브 위성이고 지금 이번에 누리호에 이제 그 장착이 된 그 4개의 큐브 위성은 대학교에서 만들었고 대학교에서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죠.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달나라 가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냥 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냥 한 24시간 계속 연구, 개발. 이해요. 또 공대 대학생들은 원래 네, 그런 거. 이공대생들. 그래서 그 큐브 위성 만든 큐브 위성이 같이 올라간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큐브 위성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 위성의 개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이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IT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또 전자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작은 위성으로도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또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것 같고요. 예, 스마트폰도 우주에 갖다 놓으면은 꽤 기능을 하거든요. 예, 그 사진 카메라 괜찮고 뭐 다 통신하고 데이터 쌓고 하거든요. 실제로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처음에 같은 경우. 핸드폰을요? 큐브 위성을 처음 개발한 회사가 처음에는 핸드폰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가지고 큐브 위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오. 그래서 그 큐브 위성은 우주로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실제 이제 각각의 미션들이 있는데요. 네. 우주과학 미션들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이제 백두산의 이제 화산 활동을 이제 관측하는 그런 큐브 위성도 있고요. 재밌다. 예, 뭐 자기장 관측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그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주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뉴스베이스가 된다는 게 이런 작은 위성들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위성들이 다 각각의 역할들을 하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거의 회사 하나마다 자기 위성 하나씩 갖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식으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개인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하나 띄우시죠. 소장님 저기 띄우셔서 좀 뭐 하실 할인, 거예요? 연예인 할인 같은 거 좀. 40% 할인. 계약하겠습니다. 예. 근데 띄워서 이성으로 뭘 하실 건가요? 사장님 노래 틀기? 우주에다가? 괜찮겠네. 괜찮겠네. 이 차 발사에서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4차례 시험 발사를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왜 4차례나 더 쏘아 올려야 하는지 또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까요? 실제 이제 발사체가 초기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성능이나 아니면 제작 기술이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 4차례 발사를 더 하면서 신뢰성을 더 높여주고요. 혹시 모를 문제가 있는지 발견을 하고 차세대 발사체에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또 발사체라는 건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4차례 발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안해내는 그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세대 발사체 얘기를 하셨어요. 뭐 너무 먼 얘기인가요? 아니면 벌써 어느 정도 지금 계획 단계에 들어간 건가요? 지금 기획 연구는 끝났고 지금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벌써.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내년 내후년에 이제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면 이제 돈을 얼마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좀 그렇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항상 좋겠다. 그 예타가 문제죠.
누리호 퀴즈 얘기를 했었는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뭐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뭔지는 잘 몰라도 아, 우리가 대단한 걸 했구나라는 꿈과 희망을 느꼈을 거예요. 이 미래의 우주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분야를 좀 공부하고 눈여겨보면 될까요? 우주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재료부터 그다음에 전기, 전자, 뭐 기계, 실제 뭐 항공우주, 우주 부분은 뭐 당연히 포함되고요. 화학, 뭐 전 분야에 걸쳐서 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융합인재가 필요하고 또 융합인재 외에도 각각 그 이 기능,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소재 개발이라든지 뭐 부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어떤 학문을 습득하든지 간에 우주에 관심이 있고 또 우주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확장이 되면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연구 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서 8월에는요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가 갈 예정이라고 해요. 야 이게 계속 이어지네요. 근데 얘는 미국에서 쏘아 올리네요. 한국에서 이제 개발한 그 발사체는 누리호고 이제 막 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다누리를 발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달까지 보내려면은 달에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정착지, 중간 정착지에서 갈아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능력이 지금 아직까지 누리호는 안 됩니다. 경유해서 가나요? 예. 아직 논스톱은 아니구나. 논스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둘러서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장착해야 되는 이제 그 이 우주과학 탑재체들이 많아서요. 네네.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연료는 한정적이고 이 연료를 어떻게 절감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둘러가더라도 내가 1년 동안은 성공적으로 미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료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둘러가는 그런 궤도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한 글을 한번 썼는데요. 사실 아폴로 11호 또 가는데 4월 반밖에 안 걸렸는데 얘는 4개월 반이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가 뭔가 사실 우리 생각에는 오래 가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맞아요. 수 있는데 왜 오래 걸려서 가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걸까요? 돌아가는 달로 거죠. 바로 가려면은 자체 연료를 계속 추진을 하면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중력들을 이용해서 날아가고 일단 태양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태양 중력을 이용해서. 네, 태양 중력을 이용해서 태양 방향으로 날아가서 중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력하고 태양 중력하고 비슷해지는 지점. 예,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살짝 가속을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지구 중력을 이용해서 또 돌아오고 지구 근처로 오면은 다시 달 쪽으로 달 중력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안에 있는 연료는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료는 가서 임무를 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가서 이게 한 1년 동안 계속 돌아가서 네, 면서 네.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쓸 연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그렇죠. 최대한 아껴서 가야 되는 거군요. 하긴 뭐 달에 그렇게 급하게 갈 일은 없죠. 뭐 그렇죠. 달이 어디 안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 만에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네. 거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그 연료를. 궤도로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도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기술력이네요. 네, 그게 굉장한 기술이고 사실 바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궤도를 거쳐가는 것도 우리나라 탐사선 기술 개발에 더 도움이 되는, 근데 보탬이 이게 되는 되게 재밌는 게 성공적으로 도착을 해서 처음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1월 1일 정도라고 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년 신년 인사가 달에서 날아올지도 모른다. 이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진짜 굉장히 가슴 벅찬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 연구가 잘 될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은 벌써 나온 것 같네요. 뭐 지금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한국은 뭐 이전에 이제 철강이나 뭐 조선이나 자동차에 아주 속도를 내서 세계의 순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저력이 있고요. 우주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이런 지원들이나 이 산업체들 간에 이제 이 끈끈한 힘을 모은다면 사실 우주 부분도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이 그런 산업화, 이 기존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 출발하는데 앞서 나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 오늘 이 방송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좀 뿌듯하고 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맞아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해도 될 만한 시간이 아닐까?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뭐 모든 성공을 분들을 위해서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우리 우주산업도 누리호처럼 정말 이렇게 뿜뿜 열심히 우주를 향해서 날아갈 것 같다는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이 듭니다. 늘 이 시간에 음악을 준비하는데 오늘 음악 선물은요. BTS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BTS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기 때문에. BTS의 소우주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좀 틀어주시죠. 이 노래를요 나사의 그 달 탐사 우주 비행사들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준비해봤고요. 우주로 날아가는 꿈은 아직 그 멀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뵙게 될 때는 또 어떤 소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정말 그 다음 만남이 더 기대가 되는 실장님과 오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분들도 오늘 좀 즐거우셨죠? 너무 행복했어요. 굉장히 네. 뿌듯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겠네요. 자 노래 들으면서 우리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네, 좋아요. 네.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비들 모두 소중한 나눠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마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oh.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